안녕하세요. 현직 공인중개사가 바라보는 현 찌라시 부동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약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찌라시가 돌고 있는데, 그 찌라시 내용 중에 하나가 노도관, 금간구, 즉 노원, 도봉, 강북, 금천, 관악, 구로, 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한다라는 찌라시가 돌고 있습니다. 제 느낌에는 우선은 지방선거 앞두고 그 6개 지역은 원래 현 정부에 대해서 되게 우호적인 지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찌라시를 시장에 이렇게 풀어놓고 반응을 조금 보는 것 같아요. 무슨 여론조사도 한번 돌려보고 과연 이거에 대한 그쪽 구민들, 서울 시민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요 골자는 딱 하나거든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만 가져라, 실거주 해라. 근데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1세대 2주택, 3주택 자들도 들어와라 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1세대 2주택, 3주택, 다주택자들을 들여오게끔 하려면 그 통로를 돈이 많은 현금 유동성이 충분한 그런 부자들 말고 일반 서울에 진짜 거주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도 통로를 열어주려면 투기과열지구도 해제하면서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은 그대로 규제인 상태로 두면서 그쪽 지역의 노도관, 금강구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해제만 한다라고 핀셋으로 한다라고 하면 일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셔야 하는 현금 유동성이 없으신 서민들께서는 그림의 떡이죠. 진짜 평상시 10억, 20억, 30억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만 진입할 수 있는 일종의 투기판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정할 때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대상지역,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3개를 한꺼번에 지정하셨잖아요. 그러면 해제할 때도 이 3개를 한꺼번에 해제를 해주셔야 시장에 주는 사인,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로 그 해제로 인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 많은 사람을 위한 다주택자 잠깐 풀어주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방선거 동안 그 풀어져 있는 시간 동안 그 노도관 금강구 아파트 자기 현금 보유량으로 싹쓸이 해놓고 나중에 또 다시 묶으실 것으로 전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만약에 지방선거 끝나면 또 묶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를 팔았던 사람들만 나중에는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밀려나게 돼버리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만 더 돈이 많아지는, 그리고 서울을 아무나 못 살게 하는 서울의 평형화를 가속화시키는 이러한 나쁜 방향으로 결과가 귀착되지 않을까, 귀결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말 최소화해야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2가지에 덤비면 안 됩니다. 필패입니다. 첫째, 자연. 우리 자연하고 인간이 덤벼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2번째, 시장입니다. 시장에
이기려고 들수록 패배하게 됩니다. 왜냐? 시장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여러 변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변수가 한두 가지, 뭐 100가지 이런 게 아닙니다. 수십 가지, 수만 가지입니다. 오히려 수천만 가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 논리에 의해서 가격이 설정되고 자유롭게 주거 이동을 시켜주실 수 있는 정책을 펼쳐주신다면 아마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스티븐 잡스. 우리 사과 폰을 만든 사람인데, 스티븐 잡스가 가장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심플이라는 단어입니다. 간단해야 된다. 근데 부동산 정책이 이것이 막 세금도 뜯기 좋거든요. 뭐 뜯는다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세금 부과하기가 진짜 좋거든요. 세수도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뭐 취득세 있죠. 취득단계. 보유단계에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있죠. 그 다음에 양도 매매 단계에서 양도소득세 있죠. 진짜 세수를 포기를 못 하시다 보니까 각 정부마다 전 진짜 정치세가 없거든요. 뭐 파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제 이득 되면 거기 지지하고 이득 안 되면 지지 안 하는 약간 성격이라서, 그리고 속 시끄러운 거 막 싸우는 거 너무 싫어서 정치 색깔 진짜 없는데, 근데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정부든 간에 자꾸 이거를 자기들이 컨트롤해서 뭔가 막 이득을 보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욕망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니까 막 이 규제정책 붙었다가 저 규제정책 붙었다가, 차라리 정부권이 그러면 바뀌면 뭐 어디서 어디든 바뀌던 아예 원점 제로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 했던 것 중에 세수 이거는 좀 도움된다 뭐 그건 남겨놓습니다. 근데 막 주요 뭐 그냥 상징적인 것들은 없애지만 세수에 도움되는 건 남겨놓고 또 여기도 남겨놓고 저기도 남겨놓고 막 너무 덕지덕지 물려서 너무 실타래가 심하게 엉켰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나하나 못 풉니다. 잘라야 됩니다. 잘라서 원점부터 다시 묶어나가야 그 실타래가 국민들께 정말 그물망이 되는 안전한 주거 환경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계층 간의 사다리의 주거 역할도 할 수 있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선거용 뭐 아니시라고 다들 하시겠죠. 만약에 뭐 찌라시긴 하지만 그걸 그쪽만 푼다라고 했을 때, 선거용이 던 아니던 제발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가차, 국민들이 정말 개천에서 가재 계획이 아니라 그래도 희망을 갖고 나도 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주거 사다리를 붕괴시키지 않으시는 정책 방향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거 환경,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 아파트라고 하면 정말 사람들이 근로를 하는 목적이 아파트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열심히 일하면 저기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그 사람 일생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세금 이거를 막 투기꾼, 그리고 이걸 좀 억누르고 막 이걸 좀 때려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한번 자유롭게 놔둬두시고, 그 자유롭게 놔두는 상황에서 시장에서 조정 역할을 좀 넘어서는 약간 불협화음이나 불법적인 행위들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나와서 그 시장을 교란시키는 자들, 그 세력들을 축출해 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면 우리 대한민국 부동산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현명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작용으로 인해서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하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작년인가 강남 3구 토지거래하고요 잠깐 풀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게 분출되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되게 급상승해서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라듯이 다시 또 묶어 버렸잖아요, 오른 상태로. 근데 부동산 시장은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어떤 장관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던 것 같은데, 빵 찍어내듯이 막 하루에 하나씩 막 이렇게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텀을 두고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시장이 주는 시그널이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줄 때 있어서 이렇게 부동산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잖아요. 왜냐면 공급은 없는 상태에서 수요는 많아요. 대출 규제는 수요 감소가 아니거든요. 수요 억제거든요. 수요를 누르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수요, 사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절대 사그러들지 않거든요. 오히려 억눌려 있을 때 나중에 터지면 더 폭발되듯이. 그러니까 수요는 오히려 폭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대출 규제는 수요 감소가 아니라 수요 억제다. 수요 억제는 절대 가격 하락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수요가 이렇게 폭증하고 있는데 공급을 줄어들면 가격은 누구나 상승한다라고 삼척동자도 알 얘기인데, 그러면 가격 내 부동산이 지금 서울에 이미 거주하고 계시고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부동산을 내놓을까요? 님들이면 내놓으실래요? 정책 설계자분들 내놓으실래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 팔으라니까 나 이거 안 한다고 하고 사직서 쓰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인간은 욕망의 덩어리인데. 그래서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잡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서울은 이미 모든 땅에서 이미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 주택 도시개발 사업처럼 대규모 사업을 할 수 있는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딱 두 가지입니다.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지금 동작구 노량진 쪽에서 재개발 사업 막 하잖아요. 이러한 정비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리모델링도 포함이겠죠. 이런 정비 사업으로 인한 공급. 두 번째, 진짜 공급은 무엇이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파는 겁니다. 서울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정부에서 양도세를 만약에 제로로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아, 여기 고점이다. 팔자. 처음에는 소수가 내놓을 거예요. 좀 눈치 빠른 사람들. 그 다음에 후발주자들로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막 공급 물량 막 쏟아지거든요. 세상 망고의 진리 중에 주식 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매도 물량 쏟아지는 거 아무리 좋은 호재 있어도 그 매수 다 못 받습니다. 가격 무조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격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거래 활성화를 시켜라. 지금 서울은 거래가 각종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다 묶여버리니까 수요 의사는 많은데 규제가 묶으니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이 풍부한 부자들이 한두 건씩 거래하면서 매매 효과 막 1억씩 2억씩 올려가면서 거래되니까 그 매매 효과가 시세가 형성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매매 효과는 절대 시세가 아닙니다. 시세는 자유로운 수요 공급으로 인해서 다수의 수요자, 다수의 공급자가 서로 치열하게 이렇게 가격 협상을 하면서 거래되는 건수가 막 수백 건, 수천 건씩 데이터가 누적되면서 가격이 설정이 되는 것이 진짜 시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규제로
부동산을 안 잡힌다는 것을 아마 정책을 설계하시는 분들께서도 아시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이미 서울이랑 경기도 일부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서 부동산 추이 보셨잖아요. 전세 급감, 전월세 가격 폭등, 서울 평균 부동산 가격 계속 상승. 지금 주식도 되게 활성화되잖아요. 주식에 돈 번 사람들 어디로 올까요? 뭐 개미 투자자분들 1,000만원 내외로 하시는 분들 뭐 20% 수익 얻었다고 하면 200만원, 1,000만원 투자했다고 200만원 벌잖아요. 부자들 막 10억, 100억씩 투자해서 20% 똑같은 프로테이지거든요. 20% 번다라고 하면 100억 투자하는 사람들이 20억 벌어요. 10억 투자하는 사람 2억 벌어요. 그러면 그 자금이 결국 어디로 귀착할까요? 인플레이션 계속 발생하고 환율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우리가 피셔 반정식이라고 하죠. 명목 이자율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뺀 게 실질 이자율이거든요. 그러면 계속 지금 국제 정세에 있는 통화 정책에 따른 상황에서는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내 실질적인 돈의 가치 10억이란 걸 예금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9억 5천이 되는 이 현실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제 투자처를 찾는데 가장 안전한 자산 딱 두 가지 아닐까요? 그만이면 부동산. 그러면 부동산 가격 더 오르겠죠. 공급을 막아놓은 상태니까. 공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급을 어떻게 해서든 늘려주셔야죠. 서울에 지금 땅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늘려야 될까요? 서울 지금 안 그래도 아파트 많잖아요. 인구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약간 가격 하락할 것 같다는 느낌 주잖아요. 다 던질걸요. 뭐 어느 정도는 또 수요가 받겠죠. 근데 수요 받치려면 돈 많은 사람들로만은 절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이제 대출 정책, 대출 규제 이거 풀겠죠. 근데 너무 늦게 풀어버리시면 폭락을 해요. 왜냐면 급매물로 다 던져버리면 폭락하면 그러면 대한민국 허리인 중산층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자꾸 가시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규제를 푸시는 방향으로 가시면서 시장에서 스스로 자정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제가 진짜 정치색 없는데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진짜 이전 정부에서 규제들을 좀 풀려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좀 특수 지역들 있잖아요. 강남 3구나 마용성 약간 개발 이슈가 있는데 그런 데를 제외하고는 서울 평균 부동산 가격이 하락 안정화 추세라고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통계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가 느꼈던 것도 가격이 하향 안정화 추세였던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또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를 한다라고 하니까 예전 문재인 정부 때를 이제 회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부에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한 데는 KS 인증 마크다. 여기는 오른다. 오히려 정부는 하향 안정화를 시킨다고 규제를 지역으로 지정을 했는데 이게 오히려 국가 공인 인증 마크로 활용이 돼 버려 가지고 여기만 오릅니다. 여기 지정 안 된 데는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책을 설계하신 분들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이전에 느끼셨고 지금 시행한 이후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 통계로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롭게 풀어주세요. 풀어주면 정말 잘하는 일 잘하는 정부로 인식되셔서 아마 국민들의 선택도 받으실 겁니다. 제발 선거 앞두고 선심성 공약으로
눈 가리고 아웅. 대출 규제는 안 푸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 해제한다. 다주택자들 와라. 대신 은행 대출 안 해줄 테니까 서민들 오지 말고 돈 많은 사람들 와. 주식에서 100억씩 투자해서 20억씩 번 사람들 원금 빼고 그 20억 가지고 와. 이 소리 아니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2개 관리지구 조정대상지역 3개 한꺼번에 묶으셨죠. 그러면 풀 때도 이 3개 한꺼번에 푸세요. 왜 하나만 푸십니까? 다른 꿍꿍이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롭게 거래를 통해서 우리 서민들이 주거사다리를 통해서 개천에서 가재개로 살지 말고 용이 될 수 있게 주거사다리를 통해서,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근로를 하실 의욕이 생기게끔, 그래서 대한민국이 활기찬 상황이 될 수 있게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